안녕하세요. TNC입니다. 오늘은 12월이라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거, 이제 겨울 방학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어머님들 뭐 학년을 구분하고 학년을 막론하고 뭐 저학년들은 테스트 보러들 많이 다니시고 거기에 대해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 플랜을 짜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이제 거의 내신이 마무리 단계가 되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연말 분위기도 있고 해서 이게 그 틈새 시장을 얼마만큼 잘 공략을 하느냐. 그런데 엄마 마음은 급한데 아이는 시험이 끝나고 이제 방학이 다가오니까 루즈해지잖아요. 요 시기 때 위기가 위기인 사람이 있고 기회이라고 잡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겨울방학인데 그 겨울방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이 시기 때는 꼭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머님들 조금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교해서 설명드리자면, 12월이라서 어머님들이 꼭 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저도 김장을 담그지는 않지만 이렇게 김장을 담근다는 그런 개념과 동일하거든요.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한번 쉽게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김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김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뭐 준비해서 대충 뚝딱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김장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배추도 사야 되고 생강도 까고 마늘도 다지고 배추도 절인 배추를 살지, 저도 몰랐는데 그 배추를 살 때 뭐 해남 배추도 있고 강원도 배추도 있고 종류별로 많은데, 그게 내가 만약에 김치 담글 때 절인 배추를 미리미리 사지는 않잖아요. 며칠 전에 사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제일 기온이 떨어져 있는 지역의 배추를 사야 맛있대요. 그런 게 엄밀히 따지면 엄마의 정보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남 배추가 무조건 맛있고 강원도 배추가 맛있는 게 아니고, 어느 미식가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재적소에 그 시기 때 제일 추운 곳에서 나는 고랭지 채소가, 그래서 그 배추가 맛있는 배추래요. 해남 배추가 맛있고 강원도 배추가 맛있는 게 아니래요. 그렇게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잘 정리를 잘 해서 최상의 전략을 짜서 겨울방학을 돌입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또 김장을 왜 김장에 비유하냐면, 김장을 1년 내내 담그진 않잖아요. 김장도 요 시기 때만 딱 담그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치 걸 잘 해갖고 김치냉장고에 빡빡하게 넣어놔야 먹든 안 먹든 그래도 뿌듯한 감이 생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새김치 담궈 먹든 사서 먹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 지금 해놨다고 해서 학기 중에 놀아나는 게 아니고, 지금 잘 처음과 끝을 잘 마무리를 지어서 꽉꽉 속을 채워 넣어놔야지 곶감 빼먹듯이 하나씩 하나씩 학기 중에는 빼먹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해요. 공부로 예를 들자면 이 시기 때가 유일하게 12월 달, 1월 달, 2월 달까지가 고등학생들로 택치면 유일하게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 엎으면 시험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가 되겠죠. 그게 바로 위기가 되는 거죠. 내가 시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운 플랜과 내가 세운 커리큘럼에 따라서 내가 한 번 더 점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운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다운은 점핑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2배, 3배로 더 다운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점핑하는 애들은 안 한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2배, 3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김장 담그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6월 달에 담그는 김치를 김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어머님들이 접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확확 와닿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여름방학이 없어요. 뭐 한 주, 2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준비하는 게 다거든요. 중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한 달인데 여름방학 때는 의례적으로 휴가를 가잖아요. 코로나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강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플랜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거든요. 그리고 4월 달에도 고3들은 모의고사를 치지만 1, 2학년들은 치진 않기는 해요. 그 대신에 5월 달에 내신을 쳐요. 그리고 6월 달에 살짝 쉬는 것 같지만 6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러면 6월 말과 7월에 걸쳐서 또 내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8월 달에 유일하게 수능이 없어요. 그리고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하면 우린 수능 치러 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패스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때는 중간중간에 당근 김장김치가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맛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먹으면 그러니까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새김치 담궈서 먹는 약간 양념을 첨가한다는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기간 때 무언가를 공부를 해서 뽑아내겠다고 생각하면 뒤처진다는 걸 강조드리는 거죠. 그래서 12월, 1월, 2월 요 3개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강조를 또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이 또 놓치시는 게 뭐냐면 중요하다고 해서 접근은 하는데 이게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항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원이 됐든 과외가 됐든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선택과 집중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선택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진짜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집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원에 대한 내가 의존도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의존도랑 신뢰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아이를 맡기는 공간인데 신뢰도가 없이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그 학원을 믿고 내가 보냈다고 생각을 하면 신뢰도가 바탕이 되면 그 신뢰도를 밑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의존도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왜냐면 시험은 누가 대신 쳐주는 게 아니고 내 아이가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시험을 치는 거고 학원을 보내는 건 방향성이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러 보내는 거지 뭔가를 대신해 주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과 방향성을 제시가 잘 되고 있는지를 어머님들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만약에 신뢰도가 바탕이 됐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커리큘럼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키는 숙제 100%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성비가 나오거든요. 제가 수업을 1, 2년 해본 건 아니라서 대체적으로 보면 진짜 학교에서 이제 내놓으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나 학원 숙제만 하지 않아요. 학교나 학원은 나를 위한 서포트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학원이나 과외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7, 80점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7, 80점까지는 가능한데 90점, 100점 받는 아이들은 그걸로 만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원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내가 한 학원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커리큘럼을 내가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고 그리고 그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그 학원의 의존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를 해줄 거라고 자꾸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특히 겨울방학 때는 이제 점검들을 하잖아요. 일단 내신을 다 쳤으니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적당한 결과물들이 안 나왔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결과물들이 나온 상태에서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조탁하니까 간다 이렇게 되니까 의존도만 높게 되거든요. 그렇게 의존도만 높으면 뭐든지 다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존도 굉장히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존도가 높은 게 아니고 신뢰도가 높아야 돼요. 신뢰도가 높아서
믿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의존도가 생기면서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 갈 수는 없잖아요. 목표가 설정돼 있고 가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머님들이 내가 A 학원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학원이 내 아이를 위한 밑바탕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때 믿고 따라가 주시는 게 중요하고, 아이 역시도 그 선생님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어쨌든 고득점 받으려고 학원 다니고 가야 하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뭐 일단 여기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거기가 서울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착각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략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략들을 학교 이제 학년들마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전략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그때부터는 내 아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먼저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알찬 겨울방학 될 수 있도록 잘 커리큘럼 잘 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학년별로 하나씩 풀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NC였습니다.